2026년 6월 1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800선을 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주식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르기만 하는 이 코스피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요? 외국인은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100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은 그날조차 3조 원 가까이를 더 팔고 나갔고요.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코스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예요. 이 두 회사가 딱 한 군데에서만 삐끗하면 두 회사는 물론이고 코스피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AI 열풍이 조금이라도 멈추는 순간 거기서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I 열풍이 이 코스피를 어디까지 끌고 왔는지, 그리고 이 상승이 대체 어디서 꺾일 수 있는지 같이 따라가 볼게요. 먼저 이 상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보죠. 한국 반도체가 잘 나간다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잘 나간다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따라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바로 2년 전만 해도 이 두 회사는 적자였거든요. 메모리 한파가 닥쳤던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가 15조 가까이, SK하이닉스가 8조 가까이, 둘이 합쳐 한 해에만 22조 원 넘게 까먹었어요. 그랬던 두 회사가 2025년엔 합쳐서 72조 흑자로 돌아섰어요. 딱 2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95조 원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한국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코스피가 2400선에서 8800선까지 1년 반 만에 258% 올랐는데 그동안 불어난 시가총액 5천조 원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몫이 딱 이 두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고가는 사실상 메모리 두 회사의 신고가인 셈이에요. 그럼 그 두 회사 이익은 어디서 났느냐?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꼭 들어가는 부품인데 제대로 만드는 데가 사실상 한국뿐이라 주문이 몰리면서 일반 메모리 값까지 5배에서 10배가 뛰었거든요. 그리고 그 HBM 주문서를 넣는 게 누구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미국, 빅테크예요. 이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는 돈이 5곳 합쳐 6천억에서 7,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조에서 1,100조 원이에요. 작년보다 적게는 36%, 많게는 77% 늘어난 규모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코스피 신고가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빅테크들의 주문이 메모리 두 회사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이익을 이만큼 늘려준 것도 또 언제든 줄일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아니라 저들입니다. 이 신고가를 만든 결정도 걷어갈 결정도 한국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 돈이 갑자기 끊기면 어쩌지?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 돈을 줄일 생각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못 줄여요. 이게 좀 비상식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다 끌어모아도 1150억 달러. 우리 돈 약 170조예요. 쓰는 돈은 6600억 달러인데 버는 돈은 1150억. 무려 6배를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좁게 잡으면 그 격차가 13배까지 벌어지고요. 상식적으론 이쯤 되면 줄여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늘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는 공포예요. IT 산업의 1등은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한때 컴퓨터의 제왕이던 IBM은 PC 시대에 밀렸고 PC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을 구글에 내줬고 그 구글마저 모바일에선 애플에 한 발 늦었어요. 매번 다음 판을 놓친 1등은 그 자리를 영영 되찾지 못했어요. 빅테크들은 AI를 바로 그 다음 판으로 봅니다. 여기서 밀리면 지금 쥐고 있는 검색이고 광고고 클라우드고 통째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아무리 들어도 못 멈춰요. 또 하나는 멈출 수가 없는 구조예요. 5회사가 다 같이 투자를 줄이면 모두한테 이득이에요. 출혈 경쟁이 끝나니까요. 근데 그중 한 곳이라도 계속 지르면 멈춘 회사만 뒤처져요. 그래서 서로를 못 믿고 아무도 먼저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오히려 제가 더 쓰기 전에 내가 더 써야 한다면서 경쟁이 갈수록 더 격해지는 거죠. 마지막은 계산이에요. 과하게 써서 돈 좀 날리는 손해하고 AI 주도권을 통째로 뺏기는 손해. 둘을 저울에 올려보면 뒤쪽이 비교가 안 되게 커요. 그러니 차라리 과하게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버는 돈의 6배를 쏟아붓는데도 아무도 못 멈추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중이고요. 근데 그 돈이 지금 흐른다는 게 다행이라면 거꾸로는 무서운 얘기예요. 코스피가 그 돈 하나에 통째로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묶였는지 숫자로 볼게요. 방금 코스피 상승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게 이 두 회사라고 했죠.
근데 그 두 회사 이익 자체도 거의 통째로 AI에 묶여 있어요. 두 회사가 올해 벌 영업이익의 70에서 85%가 AI 투자에 직접 연동돼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94%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사실상 삼성전자 이쿨 메모리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두 대장주도 그 이익도 전부 AI 캐펙스가 계속된다는 단 하나의 가정 위에 서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주가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주가가 비싼지 싼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PER이에요. 앞으로 벌 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냐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의외로 싸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8배, 코스피 평균이 10에서 12배, 미국 SP가 22배인데 그보다 낮아요. 닷컴 때 시스코가 200한 배였던 거에 되면 25분의 1이고요. 그래서 다들 아직 안 비싸다, 더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같은 회사를 이익이 아니라 가진 자산 대비로 보면 그림이 정반대예요. 삼성전자는 자산 대비 주가가 지난 8년 반 중에 거의 제일 높고 SK 하이닉스는 아예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이익으로 보면 싸고 자산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비싸다. 같은 주식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비밀은 그 이익에 있어요. 메모리는 정점에서 이익이 폭발하거든요. 이익이 갑자기 커지니까 그걸로 나눈 PER은 자동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싸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18년 정점 때도 PER이 딱 지금처럼 5에서 7배였어요. 그리고 그 직후 한파에 이익이 80%가 날아갔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낮은 PER은 싸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이 이익은 오래 못 간다라고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그 이익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주가는 얼마나 빠질까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런 가정이면 이렇게 된다는 계산이에요. 이익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시장이 매기는 배수도 평소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잡으면 삼성전자는 80% 안팎, SK 하이닉스는 90% 가까이 빠질 수 있다는 숫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 이익이 안 지켜지면이라는 가정 위의 계산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주가는 이 이익이 내년에도 유지된다에 걸려 있는데 그게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빅테크도 모르고 삼성도 SK도 장담 못합니다. 코스피 신고가가 남이 언제 걷어갈지 모르는 결정 하나에 그만큼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죠. 그 이익이 꺾이는 순간을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은 외국인 수급을 봐요.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고점이겠지 하고요. 아까 봤듯이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신호가 되는지 데이터를 직접 다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어요. 외국인 수급으론 시점을 못 맞춥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가격보다 앞서가지 못했고요. 추세가 바뀌었다는 그 신호의 64%가 헛신호였습니다. 3번 중 2번은 속는 거예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HBM 값이 꺾이면 끝이라는데 가격은 장기 계약에 묶여서 한참 늦게 움직여요. 진짜 먼저 새는 데는 따로 있어요. 빅테크의 회계 장부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비싼 장비를 사면 그 값을 한 해에 다 털지 않고 몇 년에 나눠서 비용으로 떠는 방식이에요. 서버 수명을 길게 잡으면 한 해에 떠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슬그머니 서버 수명을 늘려왔어요. 구글은 4년에서 6년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5년 안팎으로요. 그런데 딱 한 곳, 아마존만 거꾸로 갔어요. 2025년 초에 6년에서 5년으로 오히려 줄였어요. AI 장비가 생각보다 빨리 낡는다고 본 거예요.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둘 중 하나는 장부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죠.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바로 이걸 지적했어요.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3년 동안 1760억 달러, 우리 돈 260조 넘게 이익이 부풀려졌다고요. 그럼 이게 닷컴이랑 똑같은 거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정직하게 양쪽을 다 봐야 해요. 이번엔 실제로 돈을 버는 데가 있긴 해요. 챗GPT를 만드는 오픈AI가 연 환산 매출 300억 달러대, 엔트로픽이 450억 달러쯤 돼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돈이에요. 오라클하고 오픈AI가 5년에 3천억 달러 계약, 엔비디아는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넣기로 했고요. 근데 이 엔비디아 건은 아직 확정도 아니에요. 엔비디아 본인들이 공시에 보장 못한다고 적어놨어요. 돈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매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닷컴 때랑 닮은
위험한 대목이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시점은 모르겠다. 근데 종목을 나눠 담으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한 군데만 삐끗하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AI 관련 8종목을 묶어서 3년치 주가를 같이 돌려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8개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봤더니 딱 하나의 공통된 힘이 전체 움직임의 47%를 설명했어요. 종목은 8개인데 그 절반은 사실 똑같은 한 가지 힘으로 같이 출렁인다는 뜻이에요. 전력 회사하고 메모리 회사는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데도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려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2024년엔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0.33이었는데 2025년엔 0.40, 올해는 0.59, 최근 석 달은 0.66까지 올라갔어요. 다 같은 한 베팅이라는 게 예전보다 지금 더 사실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는 아까 그 시스코를 다시 보면 돼요. 이익의 200한 100까지 갔던 그 시스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고점에서 89%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21년이 걸렸고요. 인텔은 82% 빠지고 회복에 17년 반. 두 회사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멀쩡히 있어요. 그냥 너무 비싼 값에 다 같이 사들였던 한 베팅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나눈다고 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로프에 8명이 묶인 등반팀하고 같아요. 각자 다른 바위를 잡고 오르는 것 같지만 묶인 줄은 하나거든요. 한 명이 미끄러지면 나머지 7도 같이 끌려 내려갑니다. 삐끗하는 건 한 군데여도 무너지는 건 전부인 거죠. 자, 오늘 따라온 얘기를 3가지로 남깁니다. 먼저, 당신이 나눠 샀다고 믿는 그 포트폴리오는 사실 AI 캐펙스라는 한 가지 베팅입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전력주도 결국 한 로프에 묶인 등반팀이에요. 한 명이 미끄러지면 나머지도 같이 끌려 내려갑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 관리의 절반은 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들여다볼 깔끔한 신호 같은 건 없어요. 흔히 보는 외국인 순매수는 3번 중 2번이 헛신호였고 PER이 싸다는 안심도 정점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타로 시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이제 멈추세요.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가격도, 외국인 수급도, 싸 보이는 PER도 아니에요. 빅테크의 감가상각, 그것 하나만 보세요. 빅테크가 서버 수명을 늘렸다. 이 한 줄짜리 회계 신호가 나오는 순간이 지금 이 로프가 끊기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버리가 본 게 바로 그거였고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서버 수명을 늘렸다 끝까지 지켜봐야 할 건 이 한 문장 하나뿐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